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풀이 67회차 심화편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요 67회차의 마지막인 33번부터 50번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33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33번.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교육기관인지 시대를 특정해서 보겠습니다. 근대 교육기관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근대 교육기관이고 이 학교는 신학문을 가르치는 관립교육기관이야. 나라에서 세웠다는 뜻이겠죠? 젊은 관리가 소속된 좌원이 있고 명문가의 자제를 선발하는 우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좌원과 우원이라는 구성의 특징이 보이고 주요 학문으로 영어하고 수학이랑 지리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있네요. 나라에서 만들었고 젊은 관리나 명문가의 자제 이런 식으로 좌원, 우원으로 나눠져 있었던 학교는 유경공원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최초의 국가에서 만든 이 근대 교육기관 중에 하나였던 건데 이 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파크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앞에 뜻을 보면 영재를 육성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유경공원. 오늘날의 정동 일대에 있었던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경공원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칠제라는 전문 강좌가 개설된 거는 이건 고려시대의 관학이었던 국자감에 대한 설명이네요. 예종이 만들었었던 요 칠제라고 하는 전문 강좌가 있었죠. 조선 총독부의 탄압으로 폐교되지 않았습니다. 유경공원이 만들어졌던 시점이 1886년인데 조선 총독부는 우리나라 망하고 나서 1910년대 뒤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시기가 맞지 않죠? 관계가 없고요. 교육 입국 조서의 근거에서 세워진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폐교가 됩니다. 이 갑오개혁 2차 때 만들어졌던 거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폐지가 되는 거고 주요 건물로 대성전과 명륜당을 두고 있었던 거는 성균관에 대한 설명이고요. 헐버트, 길모어 등의 이 외국인 교사를 초빙을 했던 게 맞습니다. 자, 5번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33번에 5번,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되게 어렵지 않았나요? 이 67회차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가끔 좀 특이하고 좀 지역적인 문제가 좀 나오기도 했어요. 지역적이라기보다 좀 낯선 인물에 대한 얘기인데 요 문제를 푸시면서 요 인물이 이거를 했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소가법으로 이제 풀어야 될 텐데 자, 초대 주미공사 힌트 1번 이 사람이 초대 주미공사래요. 미국 대통령에게 고종의 국서를 전달하는 등 사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사람들이 보빙사랑 또 되게 헷갈리는데 보빙사는 사절단이고 지금 이 사람은 외교관이에요. 초대 주미공사로 임명이 됐었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고 그리고 귀국을 해서 미속스뷰라고 하는 책을 또 집필을 한 게 있고 미국 자기가 보고 와서 그 미국의 문물이나 제도 같은 걸 또 소개하기도 하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조한 책이다. 이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절단으로 간 게 아니라 실제로 관리로 외교관으로 임명이 된 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책을 쓴 것 때문에 유길준이랑 헷갈리신 분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힌트라고 나오는 게 이제 초상화 에 해당하는 사진에 해당하는 거가 나와서 이걸 어딘가에서 자료에서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찾아낼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자료 사진이 나오는데 자, 요 인물의 이름은 지금 여기서 기억을 할게요. 박정양이에요. 초대 주미공사입니다. 근대시기 활동했었던 사람이고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립을 한 거는 안창호 선생이 하는 거죠. 황준원이 쓴 조선책략을 국내에 들여왔다. 이거는 수신사로 파견돼가지고 갔었던 김홍집이 하는 거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오산학교를 설립하는 건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죠. 아니고 국문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시경 선생이 하는 겁니다. 그럼 남는 게 하나밖에 없기는 해요. 이게 뭔지 몰라도 이게 답이겠구나 이렇게 찍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5번 보니까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중추원의 관제 개편을 추진한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박정양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놓도록 합시다. 34번에 5번입니다. 자, 35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학회에서는 고종의 황제를 즉위한 이후에 9번 신참에 입각을 해서 추진한 정책,
황제로 즉위하고 나서 구본 신참에 입각을 해서 추진한 정책 이런 것들 하나로 모아서 보면 일단 국가 이름 대한제국으로 바꿨겠죠?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로 즉위를 하고 이때 광무라는 연호를 쓰면서 광무개혁이라는 것도 한단 말이에요. 요거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통역관 양성을 위해서 동문학을 설립하는 거는 초창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예요. 동문학이라는 학교 자체가 1883년 요때쯤에 활동을 했었던 존재했었던 건데 시기가 안 맞죠? 대한제국 이전입니다.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예요.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는 거는 두 번째 갑오개혁 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통리, 기무, 암혼을 설치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거 이거는 동문학이랑 마찬가지로 초창기 개화 정책에 해당합니다. 1880년대죠. 원수부 창설과 함께 황제의 군 통수권을 강화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4번밖에 없어 보이죠. 국가 원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황제를 이제 원수라고 하고 원수부를 창설을 하는 거죠. 4번이 답이 되겠고 23부로의 지방제도를 개편하고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거 두 번째 갑오개혁 때 하는 겁니다. 2차 갑오개혁. 정답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36번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를 고르는 거네요. 자, 가를 보겠습니다. 2달 전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서 메가타가 탁지부의 재정 고문으로 온다는군. 일본이 우리 정부의 재정권을 침해하려는 의도인 것 같네. 이거 한창 러일 전쟁 치르고 있을 때 갑자기 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이 메가타라고 하는 일본인 고문이 들어오게 되죠. 요거는 을사늑약 직전입니다. 러일 전쟁 한창 치르고 있는 중간이고 나를 보면 지난달에 군대를 해산한다는 조칙이 발표되고 나서라고 하는데 군대를 해산한 거는 이 1907년에 정미의병 나오는 거랑 관련이 있죠.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해당하는 1907년쯤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맞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 건 우리 총독부라는 거 만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완전히 망하고 나서잖아요. 그러면 1910년대 뒤로 넘어가야 되니까 요 1907년의 뒤, 나의 뒤시기죠. 사이에는 못 들어가네요. 13도 창해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이 군대를 해산하고 여기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를 해요. 그래서 의병이 좀 덩어리가 커집니다. 전문성이 올라가죠. 이렇게 합류한 의병을 가지고 이 서울 진공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번도 이 나의 뒤시기로 넘어가야겠죠. 사이로는 못 가네요. 아니고 기후각서를 통해서 일제의 사법권을 박탈을 당했다. 이 기후각서가 한일합병 강제로 되기 거의 직전에 체결됐었던 겁니다. 1909년이니까. 요거 아니고 이거 연도로 외운다기보다 군대 해산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사법권이에요. 사법권까지 다 뺏고 나서 그 다음에 국권을 탈취하는 거예요. 이제 방해가 되는 거를 다 제거를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상권 수호를 위해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이 되었다. 사실 이거는 황국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대한제국이긴 하지만 요렇게 앞에 황자라던가 뭐 제국신문할 때 제자 이런 게 들어가면 대체로 9898년도에 하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직후에 만들어지는 관련된 신문, 단체, 기구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얘도 아니고 자 5번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가 파견되었다. 이게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 특사 파견 때문에 군대도 해산하고 이 고종도 퇴위당하는 거니까 요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연도를 외워서는 전혀 풀 수가 없는 문제였죠. 같은 연도에 일어났는데 시기만, 앞뒤 전후 관계만 다른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는 어떤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거를 좀 스토리식으로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훨씬 기억에 잘 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헤이그 특사를 껴주면 되겠죠. 36번에 5번입니다. 37번 보겠습니다. 37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보경 외 1인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모를 수 있어요. 쭉 내려가 보니까 김상옥이라는 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조금 있고요. 쭉 보니까
권총이라는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고 대정 12년 8월에 여기에 단원으로 활약할 목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땡땡단이라는 이름인가 보죠. 단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결정적인 힌트가 마지막 단락에 나옵니다. 자 피고 이용주와 함께 이 단체의 단장이었던 김원봉 및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장이 김원봉이었었던 이 단체, 김상옥이 단원으로 있었던 이 단체는 의열단입니다. 의열투쟁에 맨 앞장서서 있었던 의열단이고요.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는 거는 보안회가 하는 거죠. 이거 보안회.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거는 신민회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신민회. 단원인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 이게 의열단의 활동이죠. 답은 3번이고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했던 거는 독립의군부라는 또 단체가 있었습니다. 일용양행이 교통국을 설치를 해서 국내와 연락을 취했던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의열단 설명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38번 볼게요.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것은 1929년 11월 한국과 일본의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시작된 이 운동을 기념하는 탑이다. 힌트가 또 있네요. 민족차별에 분노한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그거와 관련된 유적이 지금 있고요.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이 학생들이 지금 민족차별에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뭘 요구하냐면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해 줄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동맹휴학을 하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일어난 사건이 통학하는 그 기차에서 조선인 여학생을 일본 학생이 희롱을 하는 거를 한국 남학생이 저지를 하려다가 좀 패싸움처럼 커졌는데 너무나 불합리하게 한국이 조선의 학생들만 잡아가서 가두고 일본 학생들은 처벌하지 않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애들이 빵 터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에 맞게 우리 민족과 우리들에 맞게 교육을 받을 그럴 자격이 있다 하면서 이제 교육제도에 불만도 나오게 되는 거라서 조선인 중심의 교육제도 이거 해줘야 된다. 이걸로 요구사항을 좀 하고 있고 기억이 들어가지 않는 거 여기서 지워버릴 수 있거든요. 뒤에다 지워버리고 대한매일신보의 후원 속에서 전국으로 확산된 거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아니고 이 시기가 또 한참 안 맞기도 해요. 요거는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아니에요. 그럼 니은 들어가는 것도 지워버릴 수가 있네요. 그럼 사실 하나밖에 안 남는데 한번 볼게요.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었던 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고요. 그래서 2번으로 답은 찾을 수가 있고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된 거는 이게 아니라 좀 한 10년쯤 전에 있었던 3.1운동이죠. 3.1운동. 그래서 요거는 아니에요. 정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39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전자령은 태평령이라고도 하는데 자, 대전자령이라는 지명이 힌트 1번이고요. 쭉 봤더니 중국 의용군이 뭐가 참여를 했고 한중연합군이 일본군을 습격을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또 나오고 있고 청천장군의 혁명투쟁사라고 나옵니다. 네, 이 사람 지청천이에요. 지청천 장군이 이끌면서 했던 전투 이름 중에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지명이 나오면 이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었던 한국 독립군이라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북만주에서 요거를 이끌었었던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지청천 장군의 한국 독립군의 활동이다. 그러면 여기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돼서 활약을 했었던 거는 마찬가지로 지청천의 총사령관에 있었지만 요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밑에 있었던 한국 광복군이에요. 한국 광복군. 아님. 간도 참변 이후에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을 한 거는 대한독립군단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 이거는 조선의용대라고 있었죠. 조선의용대에 홍범도 부대와 연합을 해서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했다. 청산리 대첩 기억나시죠? 홍범도 부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었던 북로군정서라고 있어요. 이거는 고설명이고 남는 게 5번밖에 없지 않나요? 한국 독립당의 군사 조직으로 북만주 지역에서 활약을 했다. 5번입니다. 한국 독립당 산하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이에요. 이름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요게 북만주에 있었고 남만주 쪽에 이제 양세봉이 있고는 조선혁명군까지 있었다.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이 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사실 군부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세요. 39번에 일단 5번이고요. 자, 40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시기가 뭔지를 알아야겠네요. 이제 곧 창씨 개명이 문제가 아닌 날이 들이닥칠 거다. 블라블라블라. 건현 7월에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면서 국민징용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징병, 지원병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 최명희의 혼불이라는 작품인데 시대적인 배경이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노동력 수탈을 위해서 국민징용령 등을 시행했었던 시기다라고 나옵니다. 이거 그 민족 말살 통치 시기잖아요.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그 뒤부터 계속 전쟁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우리한테서 착취를 해가게 되는데 그때 시기로 지금 일컬어지는 시기입니다. 자, 골라볼게요. 조선 태양령이 공포가 되는 거는 처음에 우리나라가 억지로 이제 지배를 당했을 때 1910년대죠. 조선 태영령, 무단통치. 헌병경찰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단통치 1910년대.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는 거 1924년입니다. 20년대죠. 약간 당근을 주는 척했던 요 시대, 대학교를 만드는 게 있고 조선 농민 총동맹이 조직되었다. 이것도 20년대 일이에요. 노동운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단위가 커져서 단체를 구성한다? 그러면 보통은 192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황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되었다. 이렇게 해서 너네는 일본인이다, 일본인이다, 천황의 신민이다 이런 거를 강요하는 거를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세뇌를 시키고 그래서 우리한테 지원병 나가라고 하고 징용 데려가고 이런 거를 하는 거죠. 황국신민서사가 요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겠네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1번 보겠습니다.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정환이 꿈꾼 어린이를 위한 나라. 이 방정환이 일단 힌트 1번이고 어린이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준비를 했다. 동학을 계승한 종교인 이것. 천도교죠. 방정환 선생은 그 천도교의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이 있어요. 손병희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 나오면 이거는 천도교랑 관련된 어떤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천도교에 대한 걸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한용운 등이 사찰령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건 불교죠. 이건 불교. 만세보를 발행을 해서 민중 계몽에 앞장섰다. 이게 천도교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일단 2번이 답이고 박중빈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펼친 거는 원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거의 똑같이 나와요. 원불교.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을 보급하고자 힘썼다. 오늘날의 정동 지역에 있었고 지금도 배제학당으로 썼던 건물 하나가 박물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아펜젤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그 개신교 선교사가 만드는 그러니까 개신교 쪽이라고 봐야겠죠. 요거는 의민단을 조직을 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거는 천주교가 하는 겁니다. 천주교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4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제강점기에 시대는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면은 1910년 뒤 시기가 되겠죠. 민족 문화를 수호하고자 노력한 사람들의 활동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대요.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찾는 건데 이윤재라는 사람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을 하려고 했고 최연배 조선어 연구회 한글 연구했고 단재 신채호 고대사 연구하고 조선사를 연재했다. 뭔가 국학 부흥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보이네요. 일제강점기 되고 나섭니다. 자 찾아볼게요. 가장 적절한 거 정인보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다. 조선어 조선학 이런 거가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요거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인보의 이름은 그냥 암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인보, 문일평 이런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항상 같이 언급되는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것들이 그러면 오답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면 지금 여기에서 힌트는 일제강점기의 민족의 어떤 조선의 것을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활동한 특징이 있는데 나머지가 이제 이 시대가 아니라는 거겠죠. 장지연, 황성신문의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씻다. 이거 을사늑약을 개탄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육일준, 서유견문을 집필해서 서양 근대 문명을 소개하다. 우리 개화정책 추진하면서 막 유학생이랑 사절단 막 보내요. 그런 걸로 미국에 갔다 왔었던 사람이 육일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기적으로 이거의 앞이고, 최익현, 지부 복걸 척화의 소를 올려서 외양일치론을 주장했다. 우리 뭐 강화도 조약 같은 거 하려고 할 때 이런 거 반대하고 이 지부 복걸 상소가 뭐냐면 도끼를 옆에 놓고서는 궁궐 앞에서 이제 그거 하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상소를 올리는 건데 이것도 이제 초기 개화 정책할 때 앞부분에 개화를 할 때, 개항을 할 때 해당하는 시기예요. 자, 신헌,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를 남기다. 이것도 완전히 그때 시기잖아요. 강화도 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876년에 체결된 조약인데 이 나머지 것들의 공통점은 조선이 망하기 전 시기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되기 이전의 구한말에 해당하는 시기가 나머지 시기고 요것만 지금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조금 낯설 수가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해 주실게요. 네, 4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3번. 밑줄근 이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1923년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여기 연도하고 지진이 있네요. 이때 희생된 조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운 추도비래요. 지금 한자로도 여기 세워져 있고 지진이 일어나자 조선 사람이 불을 질렀다. 조선인이 공격을 해온다. 이런 유언비어가 퍼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조선인을 학살했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조선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조선인을 죽인 거겠죠. 여기에 발생한 지진은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지진인데 일단 이거는 국가 자체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일본에서 있었던 우리 민족운동으로 옳은 거 골라주면 되겠죠? 자, 1번 한인자치기구인 경학사를 설립하였다. 경학사가 설립이 되는 거는 남만주에 삼원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설립이 되는 거라서 일본이 아니죠. 이거 아니고 민족교육을 위해서 서전서숙이 건립되는 거는 이거는 북간도입니다. 북간도 지역에서 있었던 거고 이상설이 좀 참여를 하는 거죠. 자,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요게 이제 도쿄기 때문에 일본이죠. 3번이고요.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을 해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거는 이거는 미주 지역의 하와이에서 박용만이 하는 거고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워서 무장 독립투쟁을 준비하였다. 이거는 연해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 일본 지역에서 있었던 걸로 맞는 거는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4번 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몽양에서 이미 나와요. 너무 유명한 인물의 호인데 장례식의 만장이라고 나오고 있고 자, 신한청년당을 조직했고 좌우합작운동을 해방 뒤에 추진을 했고 쭉쭉쭉쭉쭉쭉 나오고 있고요. 자,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광복 후에 좌우 대통합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에 대해서 평가를 담아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이 인물의 만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몽양 여운형입니다. 몽양 여운형,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요거 결성해요. 그리고 우리 광복이 된 직후에 건준이라고 부르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기도 했었죠. 1번이 여운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고요.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를 저술한 거는 박은식이라는 사람, 권업회에서 이 모임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이 된 사람이 권업회가 나오면 연해주거든요. 그 연해주 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최재형이라는 분이 안중근에게 그 이토를 저격했었던 권총을 구입해다 주는 사람도 요 사람이에요. 군수물자업에도 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고 요 최재형이라는 인물은 주로 연해주 지역에서 언급이 되는 사람이에요. 같이 기억해 주시고 일단
여운형을 찾아야 되니까 요건 아니죠. 대한광복회를 조직해서 친일파를 처단했다. 요거 박상진이 하는 겁니다. 박상진, 부산에서 박상진이 하는 거고요. 백산상회를 설립을 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건 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백산상회를 설립을 했던 거하고 여운형은 관계가 없고요. 안희재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었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정답이랑 연관이 없다는 얘기니까 기억만 해주세요. 자, 44번에 1번으로 여운형에 대한 거 내용 찾아주시면 됩니다. 45번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개혁안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1954년에 실시된 의원 선거에 압도적으로 승리한 여당인 자유당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 표결에서 203명 중에 135명이 찬성을 해서 부결됐다. 그러니까 원래는 136명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황을 하고 이틀 뒤에 머리를 써가지고 4.4.5입이라는 반올림의 논리를 내세워서 이거를 좀 해보니까 135.3333 이게 나왔는데 이 반올림이라고 하는 논리를 들어서 반올림에서는 5가 안 되면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136명이 아니라 135명만 돼도 통과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4.4.5입인데 사람의 머릿수를 어떻게 버리고 올리고 해요. 그렇게는 못하죠. 이거 이상 되어야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135.3333이면 당연히 사람의 머릿수인데 1단위로 올라가야 맞죠. 쪼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 그래서 이제 요게 되게 그때 사람들을 굉장히 공분에 빠뜨렸던 거였는데 이렇게 억지를 써가지고 법안을 고쳐요. 그 고친 법안이 뭐였느냐? 이거를 지금 찾아주시면 됩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하는 거 이거 유신헌법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 시기 일이고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직선제에 의해서 선출된다.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죠. 개정안. 요거는 이제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우리가 갖고 낸 쾌거이고요. 3번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었다. 되게 막강하잖아요. 이것도 유신헌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국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던 시기는 초대 재헌국회하고 그리고 장면 정부 들어왔을 때 그때밖에 없어요.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이 누구겠어요? 이승만이죠. 이승만에 한해서 여러 번 하는 거 안 돼 하는 법안에 이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승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또 출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둔 거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찾아주시고 46번 보겠습니다. 46번 가나다라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사용된 돈, 화폐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목과 함께 올려달라라고 적혀 있는데 자, 명도전, 해동통보, 은병, 상평통보, 백동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볼게요. 중국 연과의 교류 관계를 보여준다. 명도전 자체가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라 중국 화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화폐를 통해서 뭔가 교류가 있었군 알 수 있네요. 이건 맞는 내용이고 해동통보, 의천의 건의로 화폐가 주조되다. 이거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화폐고요. 이거를 만들려고 화폐 만드는 관청까지 세우게 되죠. 누가 건의를 해서 대각국사 의천이 건의를 해가지고 주전도감까지 만들어서 돈을 찍어냅니다. 의천은 왕자 출신의 승려고요. 의천의 형이 그때 임금이었던 숙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 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3번 은병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그 주전도감에서 은병이라고 불리는 활구라고도 불렸던 고액 화폐도 같이 주조를 합니다. 고려시대 화폐라는 얘기예요. 근데 3번 보니까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제작되었다. 전혀 생뚱맞은 설명이 들어가 있죠. 3번이 답이에요.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제작된 화폐는 당백전이라고 있습니다. 당백전, 굉장한 고액권이었죠. 일단 답은 3번이고 상평통보, 법화로 발행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유통되죠. 유통됩니다. 이거 맞는 얘기고 자, 백동화, 전환국에서 화폐가 발행이 되다. 우리가 이제 전환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백동화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다 맞는 설명이고 3번만 아니네요. 여러분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연결되는 문제 하나 나오네요. 풀어볼게요.
47번이랑 48번은 이 같은 사료를 읽고 지금 푸는 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를 먼저 보고 만적 등이 6명이 북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노비를 불러 모아서 장수와 재상에 어찌 종자가 있으랴. 이거가 지금 이런 얘기가 있죠. 왕후 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겠느냐. 노비들의 신분 해방 운동인데 이 만적은 고려 시대에 최씨 무신 정권을 이끌었었던 최충원 집안의 노비입니다. 일단 이거는 고려 시대의 무신 정권 시기라는 거죠. 그 시기만 체크해 주시고 나를 볼게요. 이 왕이 7년째 되었을 때 노비를 안검해서 그 시비를 분별하도록 명하자 안검이 꼼꼼하게 검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이 사람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것 같아. 다시 일반인으로 올려줘. 이렇게 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노비 안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인데 이 초창기의 임금이었던 네 번째 임금인 광종이 하는 거죠. 광종.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다를 볼게요. 문벌, 양반과 상인들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해서 등용한다. 과부가 제가하는 것을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하게 한다. 과부의 제가를 허용하고 이 신분제도를 없애고 공노비와 사노비에 관한 법을 일체 혁파하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금한다. 뭔가 이제 이 인간의 급을 매기는 이런 신분제도 같은 거를 이제 없애겠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측면이 나오는데 이거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상당히 뒷시기죠. 갑오개혁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1차 갑오개혁 때 했었던 일입니다. 자,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라를 볼게요. 임금의 백성을 대할 때는 귀천이었고 내외 없이 고루 균등하게 여겨야 하는데 블라블라블라 노와 비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자 내노비 3만 몇 명, 신노비 2만 9천 명을 모두 일반인으로 올리도록 해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노비 문서를 거두어서 돈 화문 밖에서 불태우도록 해라. 그러면 이 문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노비들이 이제 일반인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숫자의 노비를 해방을 하고 있어요. 순조 임금 때 있었던 공노비 해방입니다. 자, 지금 시대를 다 특정을 했네요. 그렇다면 문제 뭐 물어보는지 보겠습니다. 일어난 순서 물어보기 되게 좋겠죠. 여기서 뭐가 먼저겠어요? 먼저 보면은 가나다라를 보면 이 두 개는 조선시대고 위에가 고려시대잖아요. 일단 그러면 조선시대 먼저 시작하는 거는 다 틀린 거죠. 다로 시작하는 거 있을 수가 없겠고 자 일어난 순서대로 보자면 광종에 해당하는 거가 먼저입니다. 광종. 노비 안검법 하는 광종이 먼저니까 이거는 나로 시작을 해야 돼요. 나가 아닌 거 다 지워버리시고 나가 먼저 그 다음에 무신정권식이 나와야 되니까 나 가로 나와야 되고 나 가로 시작하지 않는 거 지워버리면 돼요. 소거법으로 풀었을 때 3번이 정답으로 일단 나오기는 하죠. 맞는지 한번 볼게요. 4대 광종의 노비 안검법이 먼저 있었고 최씨 무신정권이 있고 순조가 조선시대 공노비 해방하고 그 다음에 갑오개혁이 뒤에 연결돼서 나중에 나옵니다. 뒷시기에. 그러면 나, 가, 라, 다로 순서가 맞네요. 3번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자, 연결되는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다라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보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무신집권기에 발생한 하층민의 봉기 딱 하기 좋겠죠. 지금 만적의 난에 대한 내용이니까 노비 해방 운동이거든요. 요건 맞아요. 그럼 기억이 없는 거 지워버리면 되네요. 벌써 3개가 없어졌고요. 자, 나를 보면 호족의 경제적인 기반을 약화시킨 제도 광종이 노비안검법 왜 했겠어요? 이 노비라고 하는 집단이 호족들의 굉장한 경제적인 기반 플러스 군사적인 기반까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비들을 다시 일반인으로 올려놓으면 왕의 백성이 되는 거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왕의 명령을 듣고 군대를 가는 사람이 되니까 실제로는 이 노비들은 사유재산으로 취급이 되다가 사람으로 올려놓으니까 임금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족의 경제적인 기반은 눌리고 국고가 차게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맞는 얘기. 그래서 일단 1번으로 답은 바로 찾을 수가 있었고 지금 조선시대 설명이긴 하지만 균역법이 시행되는 배경은 이 균역법은 영조시기니까 지금 시기가 안 맞아요. 갑오개혁하고는 아니고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계기를 조사한다. 삼정이정청은 삼정의 문란을 수습하려고 한 건데 철종 때라서 순조 시기하고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정답 이렇게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49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49번.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정부의 민주화 운동 탄압 사례 중에 하나가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사건 너무 길어가지고 민청
학생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자, 보면은 요 기록물이 세상에 나왔다. 국가기록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 만에 관련 인물 180명의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네, 이 민청학년이라고 해당하는 요 사건은 요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헌법이나 유신 정권에 반대하면서 학생들이 막 데모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요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한번 골라볼게요.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간되는 거는 이 이승만 정권 시기입니다. 이승만 정권 시기가 아니고 국민의 요구에 굴복을 해서 대통령에서 하야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승만의 4.19를 얘기하는 거네요. 민주화 시위 도중에 대학생 강경대가 희생되었다. 이거 노태우 때 일어났었던 사건이에요. 91년도의 사건이고요. 장기 독재에 저항한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그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런 활동이 있었어요. 4번이 답이고 기존의 헌법을 유지하는 4.13 호헌 조치가 선언되었다.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구호로 1987년에 그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0번.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진작부터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고 참여정부라고도 하고 개성공단이라고 하고 나오고 있는데 개성공단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죠? 사실 사파도 굉장히 비슷하게 이미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했었던 통일 노력으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하는 거 요거 노태우가 하는 거고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해서 7.7 선언하는 것도 노태우가 하는 거예요.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키는 거 전두환이 하는 거고요. 7.4 남북 공동 성명 실천을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 이거는 박정희가 하는 겁니다. 박정희가 하는 거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해서 14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하는 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했었던 통일의 노력입니다. 근데 통일 노력은 우리가 아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의 한 문제는 꼭 나올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정부별로 어떤 식의 변천이 있었는지를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50번까지 풀었고요. 이번 회차 67회차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